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동양의 자연 사상을 갖다가 체질, 사람 얼굴 형상에 대한 체질로 응용을 했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론을 갖다 접하기 전에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동양의 어떤 의학의 기초에서 병을 갖다가 또는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쉽게 고칠 수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집에서 이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여러분들의 병 고치는 얘기를 갖다가 간단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간이 이제 목기라고 그랬죠. 간이 나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근데 간은 언제 특히 나빠지는지 아세요? 봄철에 나빠져요. 봄철. 그리고 새벽에 나타나. 새벽에.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2자로 끝나는 해. 2012년, 2022년, 2002년. 이게 2자로 끝나는 해 이제 간이 나빠지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배울 내용이지만, 간이 나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간이 나쁜가? 다리에 쥐가 잘 나는 사람. 다리에. 이 다리에 근육 경련이 잘 나는 거. 쥐가 잘 난다는 거. 다리에 쥐가 잘 나는 사람. 특히 이제 늦은 가을이나 겨울철에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찬바람 불면 눈물이 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고 나면 눈곱이 잘 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잠꼬대가 심하거나 경기, 애들이. 또는 이게 간이 나빠지면 심하면 몽유병까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모든 이제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신맛이 강한 오렌지 주스나 매실, 오미자차, 이런 걸 갖다가 비타민C 하나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이런 오렌지 주스나 매실차, 새콤하죠? 오미자차와 함께 비타민C를 갖다가 하나씩 드세요. 그러면 아침에 주스 한 잔에 비타민C 하나, 저녁에 주스 한 잔에 비타민C 하나,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리에 쥐가 잘 나는 사람, 눈물 잘 나는 사람, 이런 몽유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효과를 갖다가 보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갖다가 듣고서 배웠으니까 집에서 이런 걸 갖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증상을 갖다가 치유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민간요법 중에서 하나가, 간이 나쁜 사람이 현미 발효 식초를 먹고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간병을 갖다가 고쳐갖고서 TV에 나오고 무슨 어떤 사람들 인간 만세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미식초 귀뚜라미 먹고 간을 고쳤다는 경우.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신맛이 강한 어떤 음식을 갖다가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간을 갖다가 좋게 하고, 간이 좋아지면은 다리에 쥐라든지 눈물이라든지 눈곱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에 어떤 경우에 이제 간 건강 진단법을 갖다 잠깐 얘기 드렸는데, 간이 나쁜 사람은 얼굴이 아까 동그란 사람은 토라고 그랬죠? 각진 사람은 금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은 간이 나쁜 겁니다. 체질적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 것을 좋아해. 나는 신 것을 좋아해. 아까 신것은 좀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것은 이꼴 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것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면 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쁜다는 거예요? 신것이 이꼴 간이면은. 신것을 좋아하면 신것이 몸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쁜 것은 그것을 서운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서로가 서로 가진 것을 얻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신것, 자기가 나쁜 거, 자기가 약한 거, 자기가 없는 것을 우리는 찾고 먹고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매운 것을 갖다가 못 먹어. 매운 것은 쇠예요. 나중에 또 얘기를 했지만 쇠는
나무를 자르죠. 그러니까 매운 것을 먹으면은 이제 이게 못 먹으면은 간이 나쁜 사람이 매운 것을 갖다 못 먹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이제 병 고칠 때 나오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여러 가지 그 건강진단법이라든지 갖다 많은 건강진단법이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간과하고서 지나가는 수많은 건강진단법을 갖다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색. 아까 청색이 목의 색깔이라고 그랬죠? 목의 색깔. 그러니까 이 목의 색깔이 나타나면은 일단은 인체 생리 증에서 비주라는 것이 뭐냐면 이 콧잔등이에요, 콧잔등. 콧잔등에 파란 색깔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간이 나쁜 거예요. 푸른색에, 변이 푸른색으로 나오면 간이 나쁜 거예요. 얼굴이 겁에 질려서 파랗게 질리면 간이 나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인해지신, 화를 잘 내요. 인지하지 못해. 간경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쁜 사람은 절대 인지하지가 않아요. 인지하지 않은 사람은 또 간이 역으로 나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 화내. 인지하지 마라. 이렇게 너 저기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양의 어떤 자연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차원의 학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갖다가 컨트롤하게끔 만드는 것이 동양의 학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도, 계절, 하루의 새벽에는 간이 나빠지고 봄에는 간이 나빠지고 이자로 끝나는 애는 간이 나빠지고 그래서 새벽에 복통이 생겼다. 배가 새벽에 아픈 것은 간이 나쁜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치게 되면은 간이 나쁜 거니까 이때는 뭐를 갖죠? 비타민C나 레모나C 또는 어떤 아스피린 이게 다 신맛이에요. 간장약을 깨물어 먹으면 다 신맛입니다. 이런 거하고 오렌지 주스하고 신맛의 주스하고 한잔. 식초도 좋아요. 식초도 이제 굉장히 어떤 발효한 식초 같은 것도 굉장히. 그 다음에 이게 오장육부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서 간은 뻗는 기관이죠. 전진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뻗는 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근육병은 다 간병이에요. 대부분의 근육이 뭐 심장 근육, 그 다음에 그 다리의 근육, 뭐 이런 다리에 쥐가 난다, 심근 경색이 됐다 이런 거는 다 간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하이라키가 맨 위에 오장육부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인체 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 근육, 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 눈물 왜 나는 거예요? 간이 나빠서 나는 거예요. 근육 쥐가 왜 나요? 간이 나빠서 나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 사이클 선수가 가장 강력한 운동을 하는 것이 사이클 선수인데 사이클 선수가 한 2시간을 갖다가 근육 운동을 강력하게 하면은 간이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클을 못 한다고요, 그걸. 그럴 때는 뭘 먹어야 돼요? 차가운 신맛, 사이다에다가 비타민C를 갖다 하나 탁 먹으면은 그 근육이 간이 열받은 것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응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강하면은 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신맛이라고 그랬죠? 왜 간이 신맛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간은 이제 폐하가 이제 그 낮은 뭐 폐하 뭐 3, 4 이렇게 신맛인데 그 왜 간이 이제 그 저기 신맛이 그 이제 목에 간이냐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하지만은 이 바람이 강한 곳에 되면은 간이 나빠져요. 그래서 바람이 강한 곳에 제주도 뭐가 많이 나요? 귤 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그 지방에서 나는 신토불이죠. 좋은 귤이 그 다음에 오렌지가 좋은 신맛의 오렌지가 많이 좋은 사과가 많이 나는 곳은 뭐예요? 바람이 많은 곳이에요. 바람이 많은 곳. 왜냐하면 이 지방에는 간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분비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눈물은 간병이에요. 만약에 개기름이 낀다. 얼굴에 끈끈한 개기름이죠. 이거는 위장병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일반화하고 귀납적으로 우리가 일관성 있게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팔자, 60갑자인데 사주팔자에 따라서 금기, 쇠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은 다 간병이 나는 겁니다. 이게 사주팔자에 쇠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스테판 호킹 박사예요. 스테판 호킹 박사가 이게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20몇 살 때 근무력증이 생겼지 않습니까? 다 쇠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사주가 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사주팔자의 왕세 강향에 따라서 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 간이 약한 사람은 새소리를 궁상각지 의해서 상음, 아설순치 후음에서 치음, 이빨 가는 소리,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새소리를, 간이. 위장이 나쁜 사람은 나무 소리, 나무 두드리는 소리, 이렇게. 나무 두드리는 소리, 이런 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위장이 나쁜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생리적인 증상, 한숨, 이렇게 한숨 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긴장이 계속 이제 심화돼서 생기는 건데, 간이 나쁜 사람이 또 한숨을 많이 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진맥도 배우고, 앞진도 배우고, 들을 문, 물을 문, 얼굴 보고, 얼굴이 색깔이 광대뼈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콧잔등에 청색이면은 간이 나쁘다 그랬죠? 여기 광대뼈의 붉은색이면은 심장이 나쁜 겁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을 갖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지곤지를 갖다가 붉은색을 미리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붉은색의 색깔요법에 의해서 심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첫날밤 새색시가 이제 한 번도 대면도 해보지 못하는데 신랑한테 시집갈 때 심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색깔요법 같은 걸로 하나서 여기다가 연지곤지를 찍는 겁니다. 무슨 색깔로? 붉은 색깔로. 그래서 여기 이제 간이 약할 때 나오는 맥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오행의 원리에 기초해서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하게 맥을 짚는 방법도 이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간을 갖다 얘기했는데 심장. 심장은 언제 약해지느냐면 열기가 치성할 때가 언제예요? 초여름.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를 때가 언제예요? 확 불길이 불러. 아침이죠. 그 심장은 언제 나빠진다? 아침 초여름에 나빠지는 거예요. 특히 그러면 초여름 날 아침에 심장이 굉장히 나빠지는 겁니다. 이 심장이 나빠졌을 때는 우리가 커피, 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 뭐 커피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어요. 썸바기, 뭐 익모초, 뭐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상추, 쑥갓, 그 다음에 뭐 염소고기, 이게 다 심장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갖다가 일부러는 그렇지 않지만 태운다. 그럼 맛이 무슨 나요? 열기를 받았죠? 화기를 받았잖아요. 열기, 화. 그럼 무슨 맛이 나요? 쓴맛 나잖아요. 이게 그 열기를 받은 것은 그렇게 심장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쁜 사람은 깜짝깜짝 잘 놀라요. 그 다음에 이 심장, 심통이라고 그러는데 심장 부위가 가끔가다 푹푹 쑤셔요. 그 다음에 심장이 나쁠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하나가 명치인데, 명치는 어디냐면 이 갈비뼈하고 갈비뼈가 갈라지는 이게 여기가 갈비뼈하고 갈비뼈가 갈라지는 이쪽 여기인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가 쑥 들어가는데, 심장이 나쁜 사람은 이 명치가 엄청나게 밥 먹고 급체했듯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잘 놀라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볼때기가 빨갛거나, 그 다음에 항상 부끄러워하거나, 평상시에 부끄러운 걸 갖다가 우리가 나는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장이 나쁠 경우에 굉장히, 물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폴라이트한 사람이 어그레시브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겸양지덕으로 부끄러워하는데, 심장이 나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샤이하고 부끄럽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부끄러워하거나 명치가 끊어지듯이 아프거나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은 뭐다? 쓴바기, 익모초, 뭐 초콜릿은 좀 약하고 너무, 그 다음에 쓴 거,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커피 더블로 마시면은 이런 증상이 2, 3일만 아침 저녁으로 에스프레소 커피를 갖다가 마시면은 이런 증상이 다 없어지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병을 갖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위장.
위장이 나쁜 경우에는, 위장은 언제 나빠지느냐? 위장은 그 점심에 밥 먹고 졸렸고 식곤증 있을 때 이제 위장 나빠지잖아요. 그때 낮 12시, 한여름. 위장이 나빠지면 굉장히 졸려워요. 그때 한여름에 낮 12시가 특히 여름철에 식사 후에 식곤증, 이게 위장이 약할 때. 위장이 아픈, 위장은 뭐예요? 토는 끈끈하게 엉기는 기운이라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눈꺼풀이 이렇게 축 늘어진 사람들, 이렇게. 나도 좀 많이 늘어졌네. 단 걸 좀 먹어야겠는데. 이게 눈꺼풀이 축 늘어지거나 벌렁 나오거나 눈꺼풀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르 떨리는 거죠. 깜빡깜빡 하는 거는 이제 나중 다른 얘기고 눈꺼풀이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속 쓰려, 산이 많이 나서. 속이 답답해, 거북해. 이런 경우가 다 위장이 나쁜 거예요, 이게. 위궤양, 속쓰림, 거북하거나 눈꺼풀이 부드르르 떨리거나 눈꺼풀이 여기가 이렇게 축 늘어서 뭐 지방이 있게 했다는데 이런 때도 그 다음에 남이 밥은 잔뜩 먹었는데 남이 식사할 때 배 하나도 안 고파요. 그런데도 자꾸 군침이 돌아서 넘어가. 그러니까 침을 자꾸 삼키잖아요. 군침이라는 게 뭐예요? 침에 점도가 없다는 거예요. 점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게 흘러나와서 자꾸 여기 괴는 겁니다. 이거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남이 식사할 때 옆에서 자꾸 침 생기면 배고파? 배 안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끈기가 없는 거예요. 침에 끈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 토가 끈끈한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끈끈한 기운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르르 떨리고 눈꺼풀도 축 늘어지고 위의 기능도 탄력적인 기능도 약해지니까 산이 많이 나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침도 끈끈한 점성이 없으니까 군침이 들어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토의 기운 하나로 토의 끈끈한 기운 하나로 이 끈끈한 기운이 군침으로 연결되는 걸 지금 보셨잖아요. 앞으로는 수많은 생리 증상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일상사에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음양오행의 속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끈끈한 게 뭐예요? 꿀물, 설탕물. 꿀이나 설탕이 내버려두면 단단하게 굳잖아요. 엄청나게. 그게 고예요. 그게 고. 부드럽고 단단하고. 그래서 끈끈한 기운이 엉기는 기운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엉기는 기운이 끈끈한 기운이 점성이 약해지는 거고 점성이 약할 때는 뭘 먹어야 돼요? 꿀물, 식혜, 엿, 호박, 이 단 거. 단맛의 음식을 갖다가 먹게 되면은 되게 단맛의 음식이 점성이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증상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생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눈꺼풀이 부르르 떨린다고.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꿀물 먹어라. 그러면 꿀물 사 먹어라. 그러면 교수님 돈이 없어요. 그럼 학생회관 가서 설탕물을 얻어 먹어라. 눈꺼풀이 부르르 떨리는 경우. 만약에 폐와 대장이 약한 경우, 이때는 가을이나 오후에 심해지는 겁니다. 오후가 이제 건조한 때가 가을과 오후인데, 건조하면 이게 폐대장에 코피 나고 콧속이 건조하고 그래서 폐대장이 나빠지는데, 그래서 손목이 아픈 사람, 이게 나중에 이제 관절염도 다, 이제 관절도 다 이게 음양오행 오장육부로 나는데, 손목 관절이 굉장히 아파요. 특히 술을 먹고 나면 이 손목 관절이 아픈 사람 많아요. 왜? 술은 쓴맛이에요, 술은 알코올은 쓴맛인데, 쓴맛. 이게 화란 말이에요, 화. 화가 많아지면 쇠를 치는 거예요. 쇠를 녹이는 거예요. 폐대장은 쇠 아니에요. 손목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서 나는 소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장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요. 물이 흘러가는 소리. 장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염, 축농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은, 축농증이 심하면 IQ가 한 30 내지 40은 내려간다고요. IQ 한 130대도 3, 40 내려가면 IQ가 100 이하로 내려가는 건데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괜히 슬퍼지는 사람들, 센티멘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폐대장이 약한 거예요. 특히 가을에 슬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매운 걸 먹으면 돼요. 생강차를 하루에 머그잔으로 아침 저녁으로 2잔씩 세게 들어있어요. 아니면 계피차, 떡볶이, 라면, 매운 라면, 신라면 많죠?
와사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생강차를 갖다가 뭐 큰 머그잔으로 하루에 2~3잔 정도를 먹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 다음에 신장방광이 나쁠 때, 신장방광이 나쁠 때는 신장방광은 겨울에 나빠지는 건 계절로는 이건 또 나중에 할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요새 안압이 높아 눈이 빠질 것 같아. 안압이 높아서 눈이 빠질 것 같아. 뒷골이 아파요. 뒷골이 가끔가다 중이염이 심해져. 허리가 아파. 발목이 시큰데 발목이 시큰데. 그 다음에 종아리가 굉장히 두꺼워. 이게 날씬하지 않고 종아리가 이렇게 그냥 굉장히 두꺼운 사람이죠. 특히 여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종아리가 굉장히 두껍다. 이 종아리가 두꺼운 것도 그렇고 안압이 높아갖고 우리 또 라식 수술을 많이 해서 안압이 높으면 이게 큰일 나는데 안압이 높아서 눈이 빠질 것 같다. 뒷골이 아파갖고 아주 죽겠다. 이런 발목이 시큰댄다. 이럴 때는 다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 다시마환이라고 이제 그 다시마를 갖다가 건조해서 빻아서 말려서 요만한 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건강식품점에 가면 다 팔아요. 이걸 갖다가 한 3~40알씩 아침 저녁으로 먹어. 아니면은 뭐 검은 콩도 좋고 두부, 된장, 간장, 밤, 젓갈, 김, 미역, 뭐 다시마 뭐 이런 거.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 먹을 거 없으면 간장도 맛있는 거 많이. 간장을 갖다가 그냥 예를 들어 갖고서 이제 그 뭐 한 숟가락으로 한 6~7숟가락 이렇게 탁 떠먹든지 아니면 그냥 뭐 왕소금 좀 먹고. 왕소금 같은 건 생리작용이 너무나 강력해서 조금 추천할 만하지가 않은데 젓갈, 뭐 명란젓, 창란젓 같은 거 이런 거 세게 먹으면은 근데 추천하는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뭐 간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뭐 조그만 컵으로 한 컵씩 먹는다든지 다시마 환을 갖다가 3~4씩 먹으면 이런 증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어떤 여학생은 이 종아리가 굉장히 두꺼웠는데 저걸 갖다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먹고 나서 종아리가 날씬해진 학생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머리가 새치가 생기는 사람, 중이염 있는 학생들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의해야 되지만 술을 짠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수국화로 불을 꺼요. 불이 꺼지잖아요. 물이 많으면. 그럼 심장이 나빠져 갖고서 아까 심장 나쁠 때 여기가 빨가지고 잘 놀래고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걸 갖다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포삼초라는 것이 있는데 심포삼초는 오장육부 중에 없는 기관, 무형의 기관이에요. 무형의 기관인데 이게 이제 무형의 기관이지만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생명력. 오장육부의 기운을 돌려주는 건데 생명력이니?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형의 장부죠. 무형의. 장부는 없지만은 간이나 뭐 폐처럼 장부는 없지만은 그래서 무형의 장부라는 거예요. 이게 오행을 순환시켜줘 갖고서 오행을 순환시켜줘 갖고서 이것이 이제 생명력을 좌우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심포하고 삼초라는 그런 그 무형의 장부가 뭐를 다루냐면 모든 순환을 다뤄요. 생명이라는 게 살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임파순환, 혈액순환, 수분순환, 신경순환, 열순환 이런 뭐 그래서 몸이 더웠다, 추웠다, 임파가 여기 멍울이 졌다, 안 졌다, 그 다음에 안구가 건조했다, 안 건조했다, 신경통이 여기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다 생명력의 순환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명력이 이제 약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감기와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건조해서 순환이 안 되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 주변에서. 그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 이게 매액이라는데, 이게 다 생명력이 약할 때 생기는 병이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동양의학에 대해서 오장육부가 나빠졌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갖다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증상에 몇 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거나 주변에 친구나 부모나 동생이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여기서 권한 음식으로
한번 그러한 증상이 사라지는 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고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것에 대한 어떤 동기도 좋아지고 신뢰도 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라고 이제 동양의학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